정부의 뉴스 브리핑.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그린 뉴딜,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쪽에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이죠. 그린 뉴딜은 오직 중국만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어제 연방 하원에서 약 30분간 연설을 했는데요. 이 30분간의 연설 내용 저희가 줄여서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6분 정도로 줄여서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그린 뉴딜 정책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정부가 강요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가 있을 거고요. 그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에 사용되는 희토류 광물들,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이 지금 많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결국에는 중국을 이롭게 하는 정책일 뿐이지, 수많은 돈이 다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뿐이지 이게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들어볼 만한 연설이어서 저희가 특별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보시겠습니다. 인프라 법안에 마일리지 주행세가 추가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달에도 이미 박스뉴스에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포브스에서 새롭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인프라 법안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무려 2,700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법안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연방정부로부터 2020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연방정부가 1,000만 달러씩, 그리고 지방정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시범 프로그램으로 매년 1,500만 달러씩, 그러니까 결국에는 5년 동안 매년 2,500만 달러씩을 이 마일리지 주행 프로그램에 사용을 한다. 일단은 파일럿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시범 서비스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2026년까지는 국민들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쩌면 앞으로 국민들이 직접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 얘기 뭐냐면요, 차를 탈 때마다 내가 운전하고 다녔던 거리만큼 1마일당 얼마씩 해가지고 1년치를 한꺼번에 묶어서 세금을 내게끔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생각지도 않게 1년에 한 1,000불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 의원 4명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뉴스앤포스트 웹사이트 그리고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낸 소추안 이외에도 이미 여러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고 지금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민주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만에 하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당내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통한 이 방법보다는 그냥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내용도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낙태권 법안, 낙태 권리 법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금주 내에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일인 금요일 이 연방 하원에서 낙태 권리 법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다 라는 이제 예고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낙태권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있습니다. 낙태권 법안은 심각하게도 아이를 출산하는 날까지 낙태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출산하는 날까지라고 이야기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이가 지금 출산하고 있는 중에라도 낙태를 할 수 있는, 아이를 죽일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인데, 과연 이것이 지금 합당한 것이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 당연히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덴버 대주교, 샌프란시스코 대주교가 직접 나서서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지금 내놓았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낙태권 법안을 이야기할 때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탄핵과 낙태권
법안에 대한 법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택권 옹호론자로 잘 알려져 있는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수전 콜린스 공화당의 연방 상원의원인데요. 이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낙태권 법안은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갑자기 밝혀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좌파 민주당 그리고 낙태를 옹호하는 단체들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수전 콜린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낙태를 옹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왔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이번에 낙태권 법안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하원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만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원에서는 아무래도 이 법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낙태권 법안 자체가 사멸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전 콜린스 의원의 선택이 지금 옳은 선택인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나 지금 진보 진영에는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언론들을 좀 메우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맞지 않고 거부하는 군인에 대해서 이들이 명예제대를 할 수 없게 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하고 나서는 바람에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이 있죠. 이 국방수권법에 보면은 이번에 새로 법안에 들어간 내용 중에 불명예제대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명예제대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백신을 접종받지 않기 때문에 군 부대를 그만둬야 하는, 지금 오스틴 장관이 모든 군 부대 내에 있는 장교뿐만이 아니라 또 군인뿐만이 아니라 군 관계자들까지, 직원들까지도 모두 다 백신을 맞아라라고 명령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예외 조항이 적용이 되는데요.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의학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뭔가 이유가 분명하게 소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신에 의해서 그리고 자연 면역에 의해서 나는 자연 면역 상태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이미 항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거부하는 그런 군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국방수권법에는 그러한 군인들은 다른 예외 조치와 함께 같은 예외로 인정해주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군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지휘관이 문제 삼을 경우에는 본인은 결국은 전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때 명예제대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백신 맞지 않고 명예제대 안 된다. 불명예제대라 이거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도 따로 법안을 만들어서 백신 때문에 이 불명예제대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불명예제대를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또 법안을 지금 만들어서 발의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 문제가 지금 군부대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휘 체계를 단단하게 세우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분명히 예외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이 자연 면역의 문제를 왜 굳이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이건 과학자들도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는 IT에서 온 미립국자들을 추방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발표했었고 항공기를 띄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1,400명만 추방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 발표한 숫자를 보면 1,401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샌안토니오로 옮겨졌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추방하지 않고 미국 내에 풀려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더욱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텍사스주 선거에서 포렌식 감사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밝혀서 좀 논란이 아니라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텍사스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는데 본인이 이긴 주인데 굳이 포렌식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공개 서한은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한테 전달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요구한 것인지 이 이야기도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글렌 영킨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인 테리 맥컬리프 후보보다 5%포인트 앞섰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지금 주목됩니다. 맥컬리프 후보가 상당히 그동안은 계속 박빙의 상태로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글렌 영킨 후보가 앞선다 이런 이제 조사가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박빙의 상대니까 그 오차 범위 내에서의 승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승패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 성명을 낸 영킨 후보가 좀 더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같은 여론조사 안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권자 등록을 이미 마쳤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의 답변만 모으면 그러면은 맥컬리프 쪽 후보 쪽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 거꾸로 좀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믿고 환영할 수 있는 소식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지배적입니다. 헌터 바이든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오늘 특종 기사를 냈는데 헌터 바이든이 주고받았던 2개의 이메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2015년에 주고받았던 이메일 하나 하고요. 그런데 이 이메일 내용들을 보니까 그중에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냐면 리비아에 동결했던 동결 자산, 이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라는 이야기는 헌터 바이든의 아버지였던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었을 당시였는데 근데 이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던 이 당시에 부통령의 아들이었던 헌터 바이든이 리비아를 동결했던 그 자금을 풀어줄 테니 대신에 그 풀어주게 되면 성공 수당으로 나한테 200만 불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이메일이 공개된 겁니다. 지금까지 조 바이든은 자신이 부통령이었던 시절이고 뭐건 간에 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가족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뺌을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더 나오는 것이죠. 이번에 지금 밝혀진 이 이야기는 예전에 이야기됐던 헌터 바이든이 잃어버렸다라는 노트북에 있었던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별도로 지금 다른 자료가 하나 더 튀어나온 겁니다. 지금 뭐 말 그대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셈이죠. 해외에 있는 해외 외국 고위층들을 상대로 해서 이 리비아 이야기도 보면 중간에 중국의 고위층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바이든이라는 인물을 그러니까 부통령이었던 당시에 바이든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또 중국의 고위층 커넥션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리비아 쪽에 들어갈 돈이 묶여져 있던 수천억 불을 풀어주겠다. 수억 달러죠. 수억 달러를 풀어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걸고 그 성공 사례비로 대가를 요구하는 뭐 이런 이제 정황이 담겨져 있는 이메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이 이메일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결국에는 이 담당자들이 이 헌터 바이든한테 이 일을 맡기지 않고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헌터 바이든이 실제로 리비아 협정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헌터 바이든이 자기 아버지의 권한, 이름값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해외에서 엄청난 큰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